물이 차오릅니다. 내가 탄 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대개 더 힘껏 노를 젓습니다. 발밑으로 차가운 강물이 들이쳐도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육지에 닿기만 하면 이 모든 고단함이 끝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육지의 이름은 대개 비슷합니다. 자식의 안녕, 번듯한 체면,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많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랜 시간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온 인생이라는 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배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그것들이 나의 훈장이자 삶의 자산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부지런히 응답하고 남의 경조사를 챙기며 세상의 장부 속에 내 이름을 부지런히 적어 넣던 시간들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곧 나의 힘이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배 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은 거친 파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애썼을까요? 누군가의 예식장에 하객이 적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나의 마지막 길에 줄을 설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정작 오늘 내 마음이 마주해야 할 고독은 외면해 왔습니다. 껍데기뿐인 인사를 나누느라 내면의 등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인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많을수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비바람이 몰아치니 그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기분을 놓치고 타인의 사정을 들어주느라 내 안의 깊은 비명을 듣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배려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에게는 마르지 않는 부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결이 다르고 각자가 품은 삶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영혼이 허기질 때, 그 수많은 연락처 속에 담긴 이름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배 위를 정리하게 됩니다. 먼저 체면이라는 짐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기대라는 보따리를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마지막 욕심까지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짐을 버리니 배가 비로소 떠올랐습니다. 무거워서 보이지 않던 강물의 물결이 보이고 그제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등지라는 모진 훈계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배가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남의 인생을 대신 실어 나르느라 정작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자는 권유입니다. 인맥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돛을 올립니다. 사람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당발이라는 별명이 훈장이 되고 휴대폰 속에 저장된 이름의 개수가 곧 사회적 성취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사람을 만나고 부르지 않아도 달려가며 내 안의 빈 잔을 타인의 온기로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멈춰 서서 그 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토록 부지런히 채워 넣은 것들이 정말 나를 살찌우는 영양분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서서히 가라앉게 만드는 앙금이었는지 말입니다.
인맥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맥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맥은 전쟁터의 병사와 같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성벽을 쌓으며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성취를 일구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때의 관계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오후가 찾아오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병사들을 해산시키지 못한 채 무거운 군장을 메고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성벽도 정복해야 할 영토도 달라졌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맺는 인맥의 상당수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가깝습니다.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언젠가를 위해 우리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묻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임에 나가며 상대의 자랑을 견뎌주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진짜 자산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맥들은 어떻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꽉 찬 느낌인가요? 아니면 텅 빈 느낌인가요? 관계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지만 위로는 없는 관계, 경조사라는 명분 아래 오가는 종이봉투로 유지되는 관계, 늘 자신의 고민만 쏟아놓고 당신의 안부는 묻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간. 우리는 이것을 인맥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지만 실상은 내 삶의 에너지를 좀먹는 구멍들입니다. 집안에 낡은 가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내가 편히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인연들이 내 마음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깊은 눈을 맞출 여유도 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잃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하지만 고독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 속에서의 소외입니다. 수십 명이 모인 잔칫집에서 나 혼자만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기분,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내 영혼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그 감각이야말로 진짜 재앙입니다. 인맥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인생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선한 마음이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깊은 배려와 이해가 때로는 타인에게 당연히 써도 되는 공짜 에너지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딛고 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만 당신은 그를 배려하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선함은 무책임에 가깝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잔고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감정의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0원을 아끼려 멀리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일시간을 버티는 데는 관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맥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때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 덤불을 걷어낸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 사이로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내가 가꿔야 할 진짜 정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산은 나를 살찌우지만 인맥의 상당수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오늘 당신의 연락처를 넘겨보며 물어보십시오. 이 이름들 중 몇 개가 당신의 영혼에 평화를 줍니까? 그리고 몇 개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갑니까? 껍데기를 자산이라 착각하며 살기에 우리의 남은 생은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강물은 흐를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흘러야 제맛이지만
하류에 다다른 물줄기는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 관계가 버거워지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졌거나 모나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물이 깊어지듯 당신의 영혼이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체력이 떨어져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의 연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을 꼬박 새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도 다음 날 거뜬히 일어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소비해도 금방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면 우리는 압니다. 내게 남은 감정의 총량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아무데나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대화는 대개 증명의 장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타인의 눈을 통해 확인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당신은 이제 압니다. 타인의 인정은 아침 안개처럼 더덥고 남의 칭찬은 내 허기를 근본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피로로 다가옵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지혜가 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침묵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도,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깎아먹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관계의 틈을 메우려 했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침묵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고역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도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를 따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필요해서 혹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 유익한 사람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입니다. 반대로 이름 없는 무명씨라도 나와 결이 맞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관계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해 관계로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고 나니 오직 마음의 결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시기에 느끼는 피로감은 일종의 영혼의 경보음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일에 그만 에너지를 써라.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깎아서라도 남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지금 그 배려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노년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본질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참아주고 상대의 끝없는 하소연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주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날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안으로 수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버거움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내면의 밀도를 높이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신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때 이 버거움은 비로소 멈춥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느라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단호한 마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을 모으는 경기가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잘 도망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은 평온에 머무느냐를 겨루는 시간입니다. 관계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드디어 타인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대지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맺어온 인연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등짐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젊은 날엔 그 짐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더 많이 짊어지려 애썼습니다. 짐이 많을수록 내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 무게만큼 내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연의 끈들이 실상은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맥이 짐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은 억지스러운 만남이 일상이 될 때입니다. 달력에 적힌 모임 날짜를 보며 설렘보다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자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되풀이하거나 자식과 손주의 성과를 은근히 뽐내거나 누군가의 불행을 안주 삼아 시간을 죽입니다. 그런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기진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그저 몇 시간 분량의 에너지만 하수구에 버려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또한 안부 전화가 반가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때 인맥은 짐이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특정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관계는 종종 을이나 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우리가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는 말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 당신의 시간을 강탈합니다. 상대의 끝없는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가 좋아하는 책 한쪽 읽을 기운을 잃는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죄악입니다. 가장 아픈 짐은 비교와 뒷말이라는 가시 돋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궤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고 누군가는 궁핍하며 누군가는 자식 덕을 보고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 격차가 만남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관계는 곧잘 전쟁터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나누지만 돌아서서 내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입에 올리며 위안을 삼는 모습들. 그런 관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갉아먹힙니다. 우리가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상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친구를 다 끊으면 누가 내 장례식에 와주겠나?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외톨이가 되면 어쩌나 하는 자기의심이 당신을 그 불편한 관계 속에 붙들어 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가는데 숫자만 채우는 하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텅 빈 조이금 봉투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오늘을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진해버리는 당신의 무기력입니다. 관계의 짐은 내버려 둔다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의무감의 먼지가 쌓여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선량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요청을 받아주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견디는 것은 인격의 깊이가 아니라 자기 유기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화물일 뿐입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 마음의 바닥에는 정이 아니라 공포가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공포를 걷어내고 나면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맥들이 실상은 내 영혼의 날개를 꺾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미안함,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어깨는 남의 기대와 남의 불행을 얹어두는 짐칸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짐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가벼운 배가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짐이 무거워 걸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 당신의 어깨를 보십시오. 그 위에 얹힌 것 중 진정으로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나머지는 모두 짐입니다. 그리고 짐은 버려야 할 때 버려야만 내가 삽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우리를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낙오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평생을 마당발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 배웠던 세대에게 인맥을 줄인다는 것은 마치 쌓아 올린 성벽을 스스로 허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쩌나 혼자 남겨진 노년은 처량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맥을 줄인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많은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모임의 중심에 서 있고 매일같이 전화기가 울려대는 이들 중에도 정작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수와 마음의 안락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가 많을수록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을 쓰느라 진짜 내 모습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인맥이 적은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채 사람 속에 파묻힌 사람이 진정으로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수질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물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내 삶을 소란스럽게 만들던 소음들이 잦아들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한지, 어떤 풍경을 볼 때 평온한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지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인맥의 숲에 가려져 있을 때는 결코 들리지 않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노년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여도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맥의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듯 아주 소수의 진실한 인연과 깊은 밀도를 유지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씁니다. 반면 사람 속에 있어야만 불안을 잇는 이들은 타인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지점은 관계가 줄어들 때가 아니라 관계에 의존하느라 홀로 서는 법을 잊었을 때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만 향해 있을 때 생기는 결핍의 신호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막상 짐을 내려놓고 나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명확해집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눈치 보기, 싫은 소리를 듣고도 웃어야 했던 비굴함,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낭비했던 금전과 시간들이 고스란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원으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인맥 다이어트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곁에 남아 마땅한 진짜 인연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빽빽한 숲에서는 나무들이 서로의 햇빛을 가려 모두가 비실비실해지지만 적당한 간격이 있는 숲의 나무들은 각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자라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당신이라는 나무가 온전한 햇빛을 받게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텅 빈 시간은 인생이 무너지는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빈 도화지입니다. 그 도화지에 타인의 낙서가 아닌 당신만의 색깔을 채워 넣으십시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품들을 걷어냈을 때 당신이라는 보석의 본연의 광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외로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남을 챙기느라 소홀했던 나를 대접하고 타인의 장례식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나의 평화를 축하하십시오. 인맥을 줄여도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괴롭히던 가짜 인생이 끝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독을 피해야 할 병처럼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처량하다 여기고 홀로 식사를 하거나 산책하는 이를 보면 무언가 결핍된 사람인 양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고독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며 소란스러운 외부의 소음을 끄고 비로소 내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허기이자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평온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채워줄 누군가를 끝없이 갈구하게 만들지만 깊이 있는 고독은 내 안의 샘물에서 스스로 목을 축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깊은 고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정의 해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 그 파도가 가라앉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흙탕물이 가라앉듯 타인이 남긴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화해 줍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고민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의 결도 달라집니다. 남들과 섞여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대개 반응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말에 대답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비위를 맞추는 수동적인 사고에 머뭅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사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읽은 책 한 줄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어떤 무늬를 그리고 있는지 비로소 조용히 반추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옛 현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홀로 밤을 지새우며 돌을 닦았던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고독 없이는 지혜가 태어날 자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리듬 또한 제자리를 찾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의 속도에 나를 맞춥니다. 걷는 속도, 먹는 속도, 심지어 숨 쉬는 속도까지 말입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고유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통증, 깊은 호흡이 주는 안도감, 조용한 차 한 잔이 주는 온기. 이 소소한 감각들이 살아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으면 치매에 걸린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고 겁을 주지만 그것은 목적 없는 방황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이 있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놓았기에 가끔 사람을 만날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담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흩어졌던 나를 다시 수습하여 채우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사느라 조각조각 나뉘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노년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늘 텅 빈 들판처럼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고 혼자 있는 방을 외로움의 감옥이라 여기지 말고 나를 만나는 가장 고요한 사찰이라 여기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타인의 박수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신의 긍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신이 당신에게 허락한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인생의 밀도를 높여가십시오.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고 혼자여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완수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숙제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가까워지면 물살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상류의 기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넓고 깊은 품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모으기 위해 힘껏 노를 저을 필요도 폭포수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존재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어냈을 때가 아니라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들을 하나씩 물결 위에 띄워 보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느라 정작 내 마음의 얼굴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사회적 도리를 위해, 그리고 혹여나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에 맺어왔던 그 수많은 관계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했어야 할 새벽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느라 흐려졌고 나를 위해 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은 보여주기식 예우를 갖추느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인맥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감정의 주권을 남의 손에서 다시 회복하는 독립선언입니다. 껍데기뿐인 인연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는 결코 허전함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그동안 소홀히 대접했던 나 자신이 앉아야 할 귀한 자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미소 짓는지,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실 때 가장 편안한지,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대견해야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을 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만났던 수천 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아주 소수의 진실한 눈빛들 뿐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지금의 소란을 잠재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얼마나 올지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사람들의 숫자는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 얼마나 많은 순간을 자기 자신으로 살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도반과 차 한 잔을 나누더라도 그 안에서 우주의 진리를 느끼고 평온을 얻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인맥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결코 역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배는 이제 작은 바람에도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강가에 이름 없는 꽃들이 보이고 머리 위를 스치는 바람의 결이 느껴지며 내가 가고자 했던 진짜 목적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느라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쳐가는 여행자가 갖춰야 할 마지막 예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선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전화를 정중히 거절할 줄 알고 혼자 먹는 밥상에 정성을 다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인맥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한 보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맥의 짐을 벗어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삶은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대신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위에 진정한 자유와 품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돛은 타인의 입바람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평온의 바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배를 타고 당신만의 바다로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